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싹쓸이 방송입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진짜 시장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우상향을 했지만요. 하루 변동폭을 놓고 보면 정말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면서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 먼저 확인해 볼게요. 간밤 미국 증시 좋았습니다.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안도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다우는 2.13% 상승, 나스닥은 2.56%, S&P 500은 2.28%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의 마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과 그 다음 날은 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목금은 그간 서름을 만회하듯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다만 위아래로 변동폭이 꽤나 컸다는 점, 그리고 전략 후강의 장세가 나타났다라는 점, 또한 외국인들이 이번 주 내내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종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장중 2,300선을 오랜만에 터치하기도 한 코스피 1.12% 오르면서 2,289.97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도 거래소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 위아래로 파도를 굉장히 많이 탔고요. 한 주 내내 670선에서 690선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슈에 따른 테마주들이 들썩거렸고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발생했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1.33% 오르면서 688.94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를 정리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01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 어드바이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이번 주에 또 위원님의 생신이 있었고 네, 감사합니다. 생신이 있었는데 정말 생일 선물을 받은 것처럼 또 아까 잠깐 또 우리 감독님이 잡아주셨는데 우리 위원님이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일단 제가 2021년도에 이어서 2022년도 M10W 이제 연간 베스트 대상 지금 2연패 수상을 해서 영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올해도 또 어떻게 이제 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좀 소감 좀 길게 좀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무엇보다 이제 저를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양가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 두 아들 그리고 제 이제 와이프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이제 카메라 감독님 분들 그리고 이제 PD님 그리고 이제 앵커님까지 모두 감사하고요. 이 모든 영광을 이 M10W 이 주식 싹쓸이를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분들하고 투자자분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당연히 우리 위원님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또 이렇게 트로피가 엄청 커요. 네, 작은 게 아니라 크니까 기분이 더 좋고. 네, 우리 더 오늘 잘하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하나 더 옆에 둘 수 있겠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연말 시상식처럼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번 주 장도 멋지게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일단 이번 주 제가 시황 분석부터 좀 해드려 보겠는데요. 이번 주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반도체 쪽에 이제 세액 공제 확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굴기를 좀 멈추지 않을까. 왜 이 정부의 지원이 이제 좀 중단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외인들이 복귀가 좀 이뤄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와 특히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왔다, 외인들이 들어왔다. 반도체가 어떤 산업이죠? 거의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이 국가의 가장 핵심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의 핵심 산업. 반도체는 이제 모든 이제 뭐
이 IT 기기들, 스마트폰, 뭐 TV부터 해가지고 뭐 심지어 무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이제는 자동차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 쪽에 이제 시그널이 좋아진다는 거는 분명히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무엇보다 이제 전기차 쪽,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냥 배터리 소재 쪽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형성이 됐는데, 제가 작년도 이제 이 미래나노텍을 설명드리면서 이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이 큰 랠리가 한번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연초부터 해서 현대차 쪽에 외인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도에 한번 설명드렸던 에코플라스틱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시간이 다니까 또 급등세가 이뤄졌거든요. 그만큼 올해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주목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현대차에 밀린 전기차, 자동차들도 올해부터 이제 판매량이 더 확대되고 생산량이 확대되면 그만큼 테슬라가 예상치보다 최근 들어 이제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 자리를 좀 이제 침범을 하게 되면, 지배자가 되게 되면 훨씬 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와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전기차 부품주들도 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면, 은행주와 건설업종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 이제 건설 회사들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이 부동산 규제를 전면적으로 좀 해제를 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왜? 내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여기서 더 이상 악화되면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만큼 건설 회사들이 나아질 것 같으니까 은행주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거든요. 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무엇보다 은행주들이 살아난다는 건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는 거예요. 은행 회사들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오산이죠. 그만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대출 수요가 또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은행주들이 오히려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의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도 금리 인하를 할 때 가장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역시 은행주들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주와 건설주까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이번 주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전략을 봐야 될지 또 위원님 자세하게 분석해 주세요. 예, 제가 어제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오는 부분을 보고 쾌재를 불렀거든요. 왜? 대부분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그 부분만 해석을 하는데요. 그 내면 속으로 들여다보면 임금 상승률이 있죠.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은 호조인데 이제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 금상첨화죠. 그만큼 어제 이제 미 증시가 이제 급등 마감을 했던 부분이 시장 투자자분들은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어제 고용 지표와 임금 상승률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미 증시가 상승하겠는데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좀 올라가신 거죠. 하지만 만약 고용 지표만 보고 이거 떨어지겠는데 아직까지 멀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지표 해석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2023년도 때는 이제 경기회복 수혜주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제가 작년도 얘기해드린 좀 물줄기를 바꿀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연속적으로 뭐 계속 연속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조 자체가 작년도에 이제 큰 물줄기가 하락 기조로 전환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 폭이 둔화되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상승 기조로 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물줄기가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경기 회복 수혜주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다음 주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의 명강의가 준비돼 있죠. 우리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2023년도 주식 싹쓸이 이제 첫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작년 연말 잘 마무리를 하고 올해 중요한 내용을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는 제가 항상 바닥을 이제 예측하고 미래를 또 예측을 하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그 기업이 투자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2023년도 올해는 텐베거다. 대규모 시설 투자 확대 기업을 주목을 해본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연간 베스트 대상 2연패를 하면서 일단은 텐베거 종목은 안 나왔었어요. 아쉽죠. 이제 2021년도 바이오니아가 400%가 한번 넘어가고,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 하잉크 코리아가 400%가 넘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는 드디어 3년째 접어드는데 텐베거가 나오면 올해도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보는데요. 그러면 대규모 시설 투자 확대 기업 주목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 이 휴스틸을 제가 좀 주목을 하는 이유는데요. 이 휴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제가 이때 이 시점 여기서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작년도 1월 달, 특히 3월 달에 설명을 드리고 180%에 가까운 랠리가 한번 나왔는데요. 그때 200일선 부근을 지지를 받고 한번 랠리가 나왔죠. 저는 그때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상증자 공시가 떴죠. 그러면서 쭉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 시점이죠. 이 8월 달에. 그런데 주가가 희한하게도 악재가 나올 때는요.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량 거래 시현이 없었어요. 투자자들이 전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대량 매도. 일단 주포 세력들도 최대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열심히 횡보를 좀 하다가 반등발락 이어지다가 작년도 연말에 유상증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대주주의 이제 850만 주 유상증자 물량이 초과청약이 됐어요. 그만큼 한 해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예측컨대 2천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그마치 3천억을 투자한다. 그런데 최대주 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만큼 작년도 주당 예상 순이익이 3분기까지 일단은 3천원 가까이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4천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작년도 실적 대비 지금 현재 주가는 퍼가 1배에서 2배 사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0.2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해상풍력 시장 자체가 산업 자체가 올해부터 이제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역시 앞으로 이제 LNG 터널 수요도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를 앞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왜 이제 미국이 있거든요. 이미 러시아 전쟁 이 부분을 되돌릴 수가 없죠. 그만큼 한번 신뢰는 중요하다.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되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휴스틸 같은 경우는 올해 역시 군산과 저 텍사스 지역 쪽의 대규모 증설과 함께 앞으로 이 사우디 쪽에 네옴시티 쪽에도 역시 이제 싸비게 강간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두바이 쪽에도 사무실을 좀 개소하면서 향후 두바이가 이제 1경 원 가까이 이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지난주. 그러면서 앞으로 두바이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도 이 휴스틸 같은 경우는 좀 안심이 돼요. 그만큼 수급, 실적, 지금 차트 200일선 부근에서 최근 들어 지수가 급락이 났을 때도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랄 데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역시 휴스틸 같은 경우도 올해 작년도에도 큰 시세를 줬던 종목인데 올해도 역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설 투자 확대 기업, 대규모 시설 투자 확대 기업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휴스틸 설명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서플러스 글로벌에 있죠. 이 서플러스 글로벌은요. 자그마치 6천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배죠. 그만큼 휴스틸의 2배인데 이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중고 반도체 장비 회사죠. 여기서 이제 720선을 이제 돌파할 때 한번 봤죠.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나서 계속 좀 기간 조정 받으러 내려오네요. 지수가 좀 내려오면서 같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선 회복 안착. 그때 여기서 어떤 게 떴죠? 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뜨니까 1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10일 정도의 기간 조정을 받고 나니까 또 지수가 좀 떨어지네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왔던 거죠. 근데 거래량이 없이 정상적인 조정이었죠. 예,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한 절반 정도는 들어온 것 같아요. 10억 정도 들어온다. 예, 그런데 이제 5일선 회복 안착과 함께 지난주 이제 720일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형성이 됐죠. 이제 투자 심리도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온 만큼 단기 일봉 보조 지표는 이제 상승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이제 퍼가 작년 실적 대비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데 주포, 최대주가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올해 6천억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 세계 1위 중고 반도체 장비 이 부분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유팹 사업부터 해서 세계 이름만 알면 될 만한 20여 개국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가 이제 ASML부터 해서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해서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년간 매출 1조에 도전하겠다. 자그마치 현재 매출이 2천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의 5배 이상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계획인 것 같은데 잘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의 흐름, 앞으로 반도체 지금 2030년도 때까지 흐름을 보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서플러스 글로벌 이 기업도 역시 아직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죠. 예, 벌어지지 않았죠. 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을 딱 두 곳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로 LG노텍을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예, LG노텍 같은 경우는 최고죠. 왜 최고라는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작년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3D 센싱 모듈은 사랑이다. 왜? 3D 센싱 모듈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든 거의 다양한 산업에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심지어 제 지금 앞에 있는 카메라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에도 수천 개가 들어가죠. 근데 이 3D 센싱 모듈도 지금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메타버스 AR 헤드셋,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 폴더블 폰, 그리고 로봇, 그리고 드론 쪽 거의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조 6천억 가까이를 투자를 한다. 카메라 모듈. 이쪽 이런 식으로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건 일단 아이폰 가능성이 좀 높죠. 내년도부터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신제품을 출시한 아이폰에 대규모로 공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됐지만 올해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 무턱대고 LG노텍이 애플 아이폰에 주문 없이 이렇게까지 증설 계획을 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거든요.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대비 작년도 실적 대비는 퍼가 5배에서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저평가 국면에 있고요. 앞으로 3D 센싱 모듈로만 수년 뒤 매출을 20조를 달성하겠다. 현재의 매출이 20조거든요. 예상이. 그런데 앞으로 그 매출 하나를 더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721선 부근에서 이제 5일선 회복 안착하고 아마 지난주 21선을 돌파를 좀 했을 거예요. 이제 막 바닥 탈출 시도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율주행 부품에도 역시 이번에 새롭게 신제품을 CES 2023에서 공개를 했죠. 자율주행 AR 헤드셋, 스마트폰까지 앞으로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은 또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LG노텍까지 다 왔네요. 예,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오늘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규모 시설 투자 이 부분은 이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면 아마 저도 발전이 없을 겁니다. 멈춰 있겠죠.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올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주식 싹쓸이 잘 참고하시면 2023 오히려 2022년도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 2022년도 때는 금리 이제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기조 자체가 하락 기조였는데 그래도 그 하락 기조 속에서 제가 하이크 코리아와 미래나노텍 이 상반기 하반기를 주름 잡았잖아요. 올해는 더 좋지 않을까. 꼭 올해는 텐베거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금리 이제 인하 쪽으로 가야 되겠죠. 금리 인상은 이제 1분기 정도면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새해에도 변함없이 알찼던 우리 위원님의 기법 강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밑에 자막으로 나갑니다. 전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상담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3838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콘텐트리 중앙 31,250원에 비중 10%입니다. 위원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어제 종가가 28,650원. 보니까 작년 12월 말부터 주가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 내려와 있기는 한데요.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 우리 위원님이 잘만 조언해 주시면 수익으로 예.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언해 주시죠. 예, 이 콘텐츠리 중앙 제가 좀 관심 있게 또 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잘 이제 문자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는 2.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IP를 갖고 있는데 공동 IP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교는 2가 나오면 이 기업이 이슈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작년도 24,500원대에서 이 대표이사의 홍정도 회장님의 17억 장내 매수가 들어온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최대 주주의 장내 매수가 2만 원대 중반대에서 들어왔다. 조금 이제 안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이제 실적이 개선세가 좀 이뤄지지 않을까. 이제까지 이제 영화관 그만큼 메가박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실적이 악화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영화관 속에서도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영화관을 또 많이 가고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또 신작들을 많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1,000원대가 중장기 완전 바닥권이거든요. 그리고 중장기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저 8만 원대가 있고요. 이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적산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포 세력들이 들어왔다.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경기 방어주보다는 리오프닝 수혜주, 또 소비주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일단 단기 이제 저항권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 저 36,000원대까지를 이제 목표치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라인대가 돌파하게 되면 4만 원대 그 이상까지도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젠 저점 부근 한 26,000원대 후반대 부분이 역시 단기 중요한 지지권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도 관심 갖고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추가 반등 노리면서 일단 36,000원을 목표가로 보시고요. 돌파하면 4만 원 이상까지도 보자. 그리고 26,000원 지지권으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까요? 에너토크요. 에너토크요. 매수가는요? 네. 11,800원에 20%. 11,800원에 20%.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격대도 한 13,400원이었는데 네. 제가 추가 매수를 며칠 전에 하고 어제도 좀 해서 평단가를 아. 11,800원에 낮춰놨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원전주가 좀 좋다고 해서 뭐 두산 에너빌도 있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그 원전주를 한 3-4개를 사게 됐어요. 한전 KPS도 있고 뭐 한전 산업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이제 너무 밑으로 빠지다가 요즘에 조금 바닥에서 반등을 주는 것 아우.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아주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싶어갖고 네네. 대표님이 잘하시잖아요. 네, 이번 이제 맞아요. 상도 받으셔서 대표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제가 유튜브도 열심히 대표님 아우, 팬이라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유튜브도 네, 잘 네. 보고 계시대요. 아, 그러세요? 네, 상담을 더 네.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목소리가 좀 낯이 축하드립니다. 익으신데 한번 예전에도 네. 많이 전화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이 네. 에너토크도 한번 예전에 물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전에 좀 물어봤죠. 그죠? 그때는 이제 예, 제가 높이 기억력이 있을 좋아서 때인데. 다 기억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려 볼 텐데 이 네, 에너토크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주예요. 근데 실적이 솔직히 뒷받침되는 기업은 아니에요. 대신 한 네. 가지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왠지는 모르겠지만 사모개발이라는 기업이 이 기업을 계속 지분을 좀 늘렸었어요. 그것도 지분 지금 한 8%, 9% 가까이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세력이 특정 법인이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부채가 높은 기업도 아니고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할 정도로 재무 상태 탄탄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실적만 좋아지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전주들이 올해부터 주목받을까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약간 장담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전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토크 작년도 아마 이제 3월 달에 한번 큰 랠리가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 올해는 오히려 좀 풍력 쪽이 조금 더 또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원전주가 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유럽 쪽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소형 원전 모듈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에너토크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당장 뭐 저평가돼 있거나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721선 부근을 기준점으로 지금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밀집 국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는 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200일선 11,500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거기서 좀 저항받고 미끄러졌거든요. 만약에 최근 들어 대량 거래 시현됐던 11,500원대 고점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추가 반등도 한번 차트상을 노려볼 수가 있죠. 대신 중장기 지지권 이제 721선 부근 이전 저점 8,900원대가 깨져버린다. 그러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단 월봉 차트를 봤을 땐 이번 달 이제 5개월 평선 회복 안착하고 지금 박스권 하단 지지받고 돌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는 항상 이 종목이 좀 18,000원대, 19,000원대에서 저항받고 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면 한 80%까지 갭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대신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 뭐 기관들이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은 11,500원 그리고 8,900원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 지금 이 증시의 흐름을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밑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아마 전고점을 돌파하고 만약에 이제 1월 달 그리고 상반기 증시가 상승 흐름을 전개되면 돌파하고 한번 추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좀 조심스럽게 추측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예단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저항권,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시면 예. 11,500원을 혹시 이제 거래가 터지고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예. 거기 이제 돌파하게 되면 저 위에 저항권이 그 다음에 14,000원대 한 초반대예요. 14,000원대까지 일단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돌파를 하게 되면 14,000원이 보이신다고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고 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셨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차트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8,900원에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고요. 11,500원까지 박스권 매매 전략 그리고 14,000원까지 목표가 설정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 상담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4152님의 종목. 안녕하세요. 매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상신 EDP 매수가 19,300원에 비중 20%입니다. 계속 하락해서 손절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삼성 SDI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2차 전지 부품업체입니다. 어제 종가가 14,950원이었는데 매수가보다 거의 한 5,000원 정도 빠져 있죠.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이 하락해서 손절해야 되나? 손절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잘해주세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아쉬워요. 주식 싹쓸이를 매주 시청한다. 그럼 여기서 19,0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죠. 물론 제가 이 종목에 관심주는 아닌데 왜 그런지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딱 차트를 놓고 보면 상신 EDP의 720 이상 부근은 어디가 있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2022년도 9월 달에 한번 매수 기회를 한번 줬죠. 720선 터치하면서 그러면 쭉 올라갈 때 19,000원대 바닥을 찾으려고 19,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지는 않으셨겠죠. 더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다시 721선까지 지금 내려왔을 때가 다시 공략해 볼 수 있는 시점이죠. 왜? 지금 14,000원대 부근은 작년 예상 실적 대비 퍼가 10배 이하 이제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723 부근에서 2차 전지 성장성을 보고 앞으로 삼성 S다이도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삼성 S다이 관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올해 이 상신 EDP 지금 물어보신 투자자분은 이 부분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은 바닥을 좋은 종목을 이렇게 바닥을 찾는 거지 더 갈 거를 찾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저평가돼 있을 때 좋은 기업을 바닥권에서 노려야 되는데 지금은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단기 반등권에서 지난주부터 올선 회복되고 14,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마 이 미증시가 급등을 해서 아마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19,000원대까지는 본전 부근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대신 물렸다 올라오면 일단은 본전 부근에서는 그 이상에서는 그렇게 저평가되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른 종목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때 이제 돌파하는 거 보고 추가 반등을 노리든지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지금은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1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 반등 노리면서 본전 회복까지 기다리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전화 상담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새해도 우리-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아남전자 아남전자요. 네. 매수가는요? 1,820원에 네, 10%예요. 1,820원에 10%. 지금 약간 약수익권인데 언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을까요? 어제 했어요. 어제. 어제요. 예, 이 네. 종목이 네. 실적도 엄청 많이 늘고 네, 또 뭐 어제 외국인이 네. 뭐 그제하고 어제하고 사고 있고 또 거래량도 좀 터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샀어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셨는데 위원님께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어제 종가가 1,835원 지금 약수익권이시고 어제 매수를 하신 네.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나름대로 네. 이제 뭐 실적도 많이 보시고 외국인들의 매수까지 또 체크를 하셨는데 네. 수익을 더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예, 자세히 예, 분석해드려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분석하신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왜요? 제가 그 부분의 이유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참 나이 어렸을 때 아남전자 TV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화질도 좋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TV를 주름 잡고 있잖아요. 일단 TV 쪽은 이제 좀 시대가 지나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디오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OEM 방식으로 역시 공급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남전자가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3,000원대 막 그때 예전에 언제 올라갈 때 한 재작년이었나요? 작년도였나? 대표사가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실적은 최근 들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극도로 저평가돼 있지는 않은데 작년 10월 달인가요? 지금 최근 들어 이제 공시를 또 잠깐 보니까 임원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물론 비등기 임원이긴 하지만 5만 주가 1,800원대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그래서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이 기업의 단점은 뭘까요? 장점도 있습니다. 이 하만 관련주를 엮이면서 항상 삼성전자 뭐 M&A 관련주를 많이 엮이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M&A 관련주를 엮인다라고 해서 아남전자를 M&A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나중에 혹시라도 운 좋게 테마성으로 엮여서 급등한다. 그건 말 그대로 운이 좋은 거죠. 그만큼 아남전자의 단점은 뭘까요? 제가 오늘 이 주식 싹쓸이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투자 확대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 뭔가 신성장 동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기존의 오디오 사업 이런 부분들밖에 없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올라가면 자꾸 임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변성 테마주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막 그냥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정석대로 하면 역시 이 기업을 집중적으로 볼 명분이 없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 저점 부근 1,500원대가 중요한 이제 지지권인데 일단 21선을 돌파한 만큼 차트로 봤을 때는 추가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추가 반등을 노린다라고 하면 2,0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2,000원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 위에 한 2,3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금 1,590원과 2,300원대 여기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500원 지지권 그리고 추가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2,000원을 돌파하면 2,300원까지 보자.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AS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2월 26일에 담은 종목 바로 TYM입니다. 매수가 2,785원, 최고가 기준 7.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에 테슬라가 있다면 이 농기계에는 농슬라, TYM이 있죠. 어제 종가가 2,890원. 보니까 최근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있지는 않은데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볼까요, 위원님? 이 TYM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실적이 작년도 매출 이제 1조 원을 돌파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 4배 가까이 급증할 것 같아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상 실적 대비 극도로 저평가돼 있죠. 이 우크라이나 쪽에 역시 이 농기계를 증여도 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전쟁이 분명 끝나긴 끝나겠죠.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단정짓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까지도 바라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포가 2,690원에 들어온 만큼 역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600원대 후반대가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00원대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일단 저 위에 3,000원대 후반대까지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 실적도 좋고 차트도 좋고 중장기 정배열 국면 수급도 좋고 거기에 이제 증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싸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이런 기업들이 급등락이 반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점진적으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2,600원이 중요한 지지권이라고 하셨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면 3,000원 후반까지 바라보자라는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12월 26일에 매수했습니다. 바로 코세스인데요. 매수가 9,040원, 최고가 기준 1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수익권이고요. 어제 종가가 9,680원. 위원님, 예. 이 종목 10,000원 뚫어낼 수 있겠죠? 예. 이 코세스 같은 경우가 네.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제 종목 기법 강좌 시간에 부합을 하는 기업이죠. 올해 이제 하반기 혹은 상반기 대규모 2차 전지 장비 증설 계획이 있거든요. 그만큼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만 한 해 매출을 크게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을 지금 올해 수주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북미 배터리 쪽에 배터리 업계에 이제 대규모 이제 수주를 처음에 했죠. 아마 LG 쪽이 아닐까 추측은 되거든요. 북미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코세스는 이제 리페어 장비도 전 세계에서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 AR 헤드셋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 아마 올해 애플과 삼성이 출시되는 시점이 굉장히 주목받을지 모르죠. 왜? 이 기업이 모든 국가 기업들이 리페어 장비 쪽으로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이크로 OLED, LED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코세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하단 추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이평선이 완전히 밀집 국면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일봉상 완전히 이평선 밀집 국면, 전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중기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20개월 이평선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달 20개월 이평선 돌파한다. 혹은 다음 달 그때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쪽에 신제품도 반도체 후공정 장비도 작년도부터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재료가 있다. 저는 메타버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런 기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 세계 지금 이 기술, 독점하는 기술을 2가지나 확보를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실적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죠. 이게 앞으로 꾸준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시작이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니까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우리 돈 많은 한량님이 우리 위원님은 정말 정직하게 주식을 하시고 방송을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응원까지 해주셨는데 또 예. 열심히 그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예. 네, 12월 12일에 담았던 종목 바로 DNC 미디어고요. 매수가는 18,650원, 최고가 기준 거의 47%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요새 콘텐츠가 살짝 쉬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제 종가는 23,850원이었습니다. 이 종목, 위원님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예,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웹툰 관련주 최근 들어 좀 주도주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DNC 미디어는 카카오 쪽에서 2대 주주로 있죠. 그래서 품절주 관점에 있는 기업이죠.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동 주식수가. 그래서 지금 200일선 돌파, 지지받고 아직 추세가 이탈 안 됐어요. 기간 쪽 수급 이탈이 없거든요. 최근 들어 기간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올해 이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이 웹툰을 가지고 올해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까지 제작이 이루어지죠. 그 재료가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지난달에 시연이 되고 그러고 나서 5개월 평선 회복 안착. 야, 20개월 평선 뚫어버리면 본격적인 시세 분출 국면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올해 이 웹툰 관련주들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올해가 어떻게 보면 작년도보다 더 핫할지 모르죠. 왜? 증시가 바닥에서부터 이제 뜨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장기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뭔가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일단 이전 저점 부근이죠. 21,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3만 원대 이상까지도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보셨고요. 20개월 이평선을 뚫어내면 시세 분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2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3만 원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12월 5일에 매수했던 종목 바로 키스트인데요. 매수가 8,710원, 최고가 기준 13%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어제 종가는 9,210원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이전에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하셔서 저는 욕심을 조금 더 내보고 싶거든요. 괜찮을까요? 괜찮죠. 네. 왜냐하면 이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 주주의 12,000원대에서 매집이 이뤄졌다. 그런데 이제 12투자도 최근 들어 12전환가의 9,000원대 초반대로도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3월 달부터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3월 이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이제 신작들이 줄줄이 출시되죠. 별들에게 물어봐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K-팝 드라마가 이제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고 나서 좀 이슈가 불거질 때 봐야 되지 않을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키스트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5개월 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중장기 아직도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잖아요. SM그룹이라는 역시 자회사, 이게 또 매력이 있죠. 왜? SM그룹은 앞으로 매각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SM그룹 매각한다 이런 또 재료가 함께 급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여러 가지 재료들과 함께 아직 세력들이 주포 매집 단가에 비해서 아직도 현재 이하에 있기 때문에 12,000원대 이상까지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3월 달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2,000원 이상까지 관심 갖자라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위원님, 하나씩 공개해 주시죠. 예, 이제 올해 초부터 보물상자를 하나씩 열겠습니다. 이 IS 동서라는 기업을 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IS 동서. 왜 이 기업을 올해 초부터 제가 처음에 갖고 왔느냐? 왜? 이 기업도 완벽하거든요. 올해부터는 이제 이 건축, 건설 이쪽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부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건설업 쪽.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건설주를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건축 자재 기업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최근 들어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죠. 5억 정도가 28,000원, 3만 원대에서 자사주매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설명드렸던 미래나노텍이 기억나는데요.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나서 큰 랠리가 나왔죠. 그런데 올해부터 재료가 나오죠. 이 기업의 폐배터리 최고의 기업을 지금 인수를 했거든요. 자그마치 2,200억 투자가 들어가면서 오늘 제가 어떤 얘기 해드렸죠? 대규모 시설 투자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 자세한 설명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M10W
9시에 이제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한 설명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대상 방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IS 동서 받고 그다음 어떤 종목일지 바로 또 공개해 볼게요, 위원님. 예, 쿠퍼스 코리아를 또 설명 드려보겠는데요. 네. 이 쿠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 올해 지금 우리 학교는 2가 방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재료 안 끝났죠. 그런데 작년 연말쯤에 누가 들어왔죠? 최대 주제 추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수급 들어오고 아직 차트가 꼭대기권에 있지 않습니다. 또 자세한 설명은 제가 9시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코퍼스 코리아까지 살펴봤고요. 종목 또 있죠, 위원님. 또 바로 공개해 주세요. 예, 이 LG노텍을 좀 설명 드려볼 것 같아요. 이 LG노텍 제가 이제 종목 이제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그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D 센싱 모듈은 사랑이다. 제가 이 수많은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업종을 꼽으려고 투자를 한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단언컨대 3D 센싱 모듈을 좀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 반도체처럼 거의 다양한 모든 산업에 많이 쓰이는 게 이 부품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만 봐도 이제 느낌이 옵니다.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LG노텍 앞으로 LG그룹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공장도 임대를 하죠. 그만큼 파주 지역 쪽에 수천억 증설을 하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재료가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까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 서플러스 글로벌을 좀 네. 설명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플러스 글로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들은 유심히 보게 되면 뭔가 다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이에요. 멈춰있지 않은 기업이죠. 이 코퍼스 코리아도 작년도에 김종학 프로덕션을 인수하면서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체적으로 드라마 제작까지. 그러면서 이 서플러스 글로벌도 6천억, 올 초까지 6천억을 투자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거죠.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또 주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올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작년도에 반도체가 못 갔거든요. 올해는 못 간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연초부터 이슈몰이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반도체도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까지 종목들 잘 참고해서 다음 주에 수익 많이 내보시길 바라고요. 새해 첫 싹쓸이 방송인데 방송 시간이 더 짧게 느껴져요, 위원님. 예. 네,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1시간 동안 여기서 좀 더 할까요? 더 좋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할 텐데 일단 이제 무방 주제 제 2주제를 좀 갖고 왔어요. 제가 연간 베스트 이제 2연패 대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MTNW 전무후무한 기록이거든요. 하반기 베스트까지 이제 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 이제 2023년도 때는 제가 텐베거를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연간 베스트 2연패면 이제 텐베거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2년 연속 400% 이제 이상이 거기까지 한계였는데 텐베거를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9시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에 빛나는 우리 위원님이 올해 다시 한번 텐베거 도전을 시작하신다라고 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위원님은 수익률과 결과로 증명을 하고 계신데요. 그 여정에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오전 9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식 싹쓸이.